이 외에도 고 이성균, 전혜진 부부, 고 최진실, 고 조성민 부부가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궁합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도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궁합이었어요. 이 궁합이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조심해야 할 궁합은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궁합입니다. 생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주 이론은 1 더하기 1은 2니까 2 더하기 1은 3이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이론과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주 이론에서는 맞는 말인데 궁합으로 넘어오면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한다는 거는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좋은 궁합일 것 같지만 좋은 궁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예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감을 좀 잡아보고 가실게요. 순한 맛부터 보자면 이동건, 조윤희 부부와 이휘재, 문정환 부부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선택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동건 씨 사주를 보면 여자가 본인을 눌러서는 안 되고 맞춰주는 걸 바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생해주는 여자를 찾더라고요. 이전에 공개 연애했던 지연도 조윤희와 똑같이 여자가 생하는 궁합이었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생하는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텐데요. 여자가 생하는 궁합은 결국에는 남자 입장에서는 올가맨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이휘재 씨는 별명이 이바람이었죠. 생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더욱이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 이휘재 씨가 맘 잡고 굉장히 아내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 짓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외부에서 갈등이 오지 않았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 라고 좋게 생각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용 박상아 부부, 박상아와의 결혼이 3번째 결혼이기도 하고 최근에 마약한 아들의 폭로전도 있었죠. 이 궁합은 불륜에 많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고 이성균, 전혜진 부부, 고 최진실, 고 조성민 부부가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궁합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도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궁합이었어요. 이 궁합이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이 궁합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이효리 이상순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왜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와 엮어서 보자면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상순 씨와 결혼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다 자격지심이 심했는데 이상순 씨는 자격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궁합이어서 에너지가 남자 쪽으로 흐르더라도 여자가 사회적 위치가 월등히 높다던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상쇄를 해주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상순 씨의 일간이 무토일간인데요. 물론 생하고 생받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궁합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일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남자가 무토일간일 경우에는 무토는 한결같음, 진중함, 중립적임, 일관성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간에 비해서 비교적 무던하게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주 만세력상 이 생한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이 일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간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나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주의 일부라고 할 만큼 수학으로 치면은 덧셈, 곱셈 정도가 아니라 수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사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간이 금일간이야. 그런데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금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하는 관계인지 극하는 관계인지 같은 것을 볼 때도 일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오행의 상생 공식은 나 사주 유튜브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행은 목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목부터 보자면요. 나무는 불을 지피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요. 불은 토양을 따뜻하게 하니까 화는 토를 생하고요. 토양은 오랜 시간 굳어지면 돌이 되니까 토는 금을 생하고요. 금은 물을 정화시킨다고 봐서 금은 수를 생하고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물은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수는 목을 생합니다. 이게 오행의 상생 공식입니다. 이 생해주는 일간이 여자이고 생 받는 일간이 남자이면 의외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궁합이 어떤 식으로 관계성이 흘러가길래 끝맺음이 안 좋다고 하는지를 자세히 볼게요. 최근에 방영한 환승연애 3의 혜원과 휘연 관계를 통해서 직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혜원이 휘연한테 저자세를 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막상 휘연이 응답을 해주거나 아주 드물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순간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독하게 말이 나가요. 너무 좋은데 내가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자존심도 상하고 평소에 대접받지 못한 막대함을 당한 응어리가 남다 보니까 상대방이 잘해주는 그 드문 순간이 도래하면 나도 모르게 뾰족하게 날이 서서 입에서 독침을 쏘게 되는 거죠. 휘연은 오랜만에 맘 딱 잡고 잘해주려고 했더만 평소 모습으로 봐서는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화살이 돌아오니까 기분 상하고 어리둥절하고 못해먹겠다 싶겠죠. 앞서 말씀드린 살인사건의 정황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단 한마디 말이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성과 분위기였을지 조금 새롭게 보이는 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생하는 관계의 원리가 뭐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행의 상생관계 측면에서 이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주 육친적인 관점에서 즉 가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생하는 입장은 엄마이고 생받는 입장은 자식입니다. 사주 영어로 엄마는 인성이라고 하고 자식은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주 육친적 관점에서 엄마 자식 관계가 남녀 관계가 됐을 때 좀 위험한 궁합이 되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는 자식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거나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과 의도와는 별개로 자식 눈에는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객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부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 자식 유형, 즉 식상 유형을 남자로 만나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더 좋아하는 관계는 행복한 결말을 맺기 어렵다는 거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불륜에 대입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불륜에서 많이 발견되는 궁합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불륜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웬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불륜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보통의 여자가 내 성에 별로 차지도 않는 남자가 들이댄다고 해서 내 가족을 걸고 훌러덩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뭔가 운명적이라는 망상회로를 돌릴 만한 개미지옥 같은 끌림을 남자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끌림을 식상의 남자가 주기 쉽다는 거예요. 어릴 땐 엄마밖에 없다고 하더니 사춘기 되고 나서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엄마를 귀찮아하는 아들 마냥 처음에는 남자가 먼저 좋다고 해서 나도 폭 빠졌더만 그때부터 남자가 도망가는 사춘기 아들과 엄마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생해주는 관계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안 볼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를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랑과 생각이 나는 거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망상회로를 돌린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상의 남자를 어떻게 떨궈내느냐? 이런 식상의 남자는 자기 쪽에서 여자를 냉정하게 내쳐주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도 여자 쪽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이 되는 거죠. 불륜을 어떻게 끊어낼지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불륜을 왜 끊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상처받으니까 라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뻔한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도덕적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마약에 비유하자면요. 불륜과 마약이 다른 점은 당사자가 주변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기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마약은 아무도 모르게 해도 내 신체와 앞으로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걸 아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거부할 수 있지만 불륜이 마약보다도 더 치명적인 지옥을 만들이라는 거를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륜은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불행한데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이 불륜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쾌락과는 다른 거잖아요. 둘을 어떻게 쉽게 구분을 하냐면요. 행복을 가지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기도 모르게 가족부터 챙기고 아끼게 돼요. 세상이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또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불륜을 하게 되면은 가족에게 우선 숨겨야 하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가족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불륜을 해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불륜은 나를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지옥에 있어 왔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외부의 것들, 여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육체도 포함인데요. 이 외부 세계와도 당연히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과 생각이 편하지가 않고 불편한 것처럼 가족에게도 똑같이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느끼는 행복을 대체한 여러 가지 행복 모조품? 유사 감정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 그게 행복입니다. 오로지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로 모든 게 조화로워진 그 순간을 캐치를 해서 유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사주 지식도 전달 드리면서 이런 행복의 개념들을 은근슬쩍 흘려볼 예정입니다. 영화 데미지를 보면 보통 대외적으로 완벽한 인생이라고 할 만한 인생을 꾸리고 있던 한 중년의 남자가 하필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운명을 느껴요. 어떻게 손 쓸 수 없게 빠져들고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아들에게 목격당해서 가정이 파탄납니다.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한 중년의 이 남자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 내려놓고 머리도 막 기르고 도인처럼 홀로 반성여행 같은 거를 떠나게 되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자기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여자를 우연히 다시 보게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자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 특별할 거 하나 없는 길거리의 흔한 여자였어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했던 자신의 삶을 그런 여자 때문에 내 손으로 버렸고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운과 잘못된 인연이 맞물리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시기를 꾹 참고 존버하면서 버틴다면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그것만으로 굉장히 강하고 멋있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지 결국에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오늘 궁합과 불륜에 대한 이야기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소중한 내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돈 아끼고 재미있고 유익한 사주궁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